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림병철입니다. 8월 25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의 마지막 주 월말 경마 주간입니다. 자, 역시 월말답게 대다수의 경주 편성이 능력차가 크지 않은 마필간 상당히 난해한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훈련 상태 미비하고 불안한 인기마가 출전하는 경주에서는 그 틈을 파고들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최성진 의원,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엔 인코스 진입에 다시 한번 선입 더 앞서서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다소 느린 흐름을 만났다는 절호의 찬스가 이번 경주 순위 상승에 이어서 멋진 승급을 노릴 수 있는 조금 아쉬움이 컸었던 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만큼 상대마가 매우 강했다라는 부분, 이번에는 정말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라는 부분이 가장 점수를 줄 만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6번마 미라클 한센의 최근의 안정감이 가장 눈에 띄죠. 계속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번 경주도 선행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상대와 또한 선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라클 한센은 서서히 살아나는 스피드, 직전엔 거리가 늘어서 부진했다 하더라도 줄어든 1200 적인 거리에서 인코스 최적이라면 가벼운 모습 유지해줬던 1번 대행대박도. 그래서 많이 무뎌지긴 했지만 그래도 버텨내는 굉장히 내용을 뜯어보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선행을 나설 경우에 버텨낼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리까지 못 잡으면서 외곽을 완전히 돌아버리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 앞선 선입권 전개라면 전개까지도 유리해졌기 때문에 이번 최고머니 악조건 속에서도 스페로라는 강선행마 바로 옆에서 응수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준 바 있죠. 사실 8번 다이아삭스라는 말은 순발력이 밀리는 말이 아닙니다. 2등급에서도 본인이 선행을 나설 수 있다면 선행을 나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말이 바로 8번 다이아삭스인데요. 휘양 이후였던 직전의 경주 가벼운 응수 이후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선행 선입 그리고 최적의 선입도 가능한 일본 넌 감독이하의 전개 조건도 관심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리 상태가 조금 좋지를 못해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당일 상태 조건만, 앞필 상태만 크게 나쁘지 않아준다면 단순한 이번의 구도에선 선입 이후에 한 발 충분히 가능한 세력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하이라이트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단 금요일까지 많은 비가 예고가 되었고 비가 내린 가운데 토요 경마, 과천 경마장 주로는 상당히 좀 가볍게 형성되리라 판단이 되는데요. 자, 1경주는 최단거리 1000m고요. 최근에 선두력의 강점을 지닌 말 중에 지구력 부족 현상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 이번에 주로 여건을 극대화해서 재도전 가능해 보이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 보이며 뒷심을 보강이 이루어진 그런 마필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전반적으로 하위 등급 부진마들이 이번에 실전 변화에 타이밍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경주 1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믿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말, 바로 인코스에 있는 3번 큐피드 강자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 충돌하면서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냥 잡고 추진 없이, 하지만 그럼에도 중속 발휘를 해서 선입권에 가담하는 모습. 최근에 분명히 상태가 올라왔기 때문에 초반 스피드도 매우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경주만큼은 정상 출발을 해낸다면 앞선 보내주고 정상 출발 선입, 인코스
인게이트 2점을 살려서 최적 선입 전개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4월 21일 같은 경우도 1000m 경주에서 분명히 가능성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엔 전개가 꼬였던 부분, 이번 경주 최적 전개라면 가장 가능성 높은, 입상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1번 카일룸 여제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빠른 말이 많은 그런 편성에서 더군다나 6번 울트라 챔피언이라는 아주 빠른 말과 심한 경합을 하면서 막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인데다가 더 빠른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단독 선행 편하게 나갈 수 있고 자기 페이스로 경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직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5번 맥스 선더입니다. 최근 2번 연속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별로 전개가 좋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약편성의 앞선 전개라면 충분히 경쟁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머니샤프도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직전 1번 게이트의 2점 최적 전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게이트 밀리긴 했지만 약편성인 만큼 이번 경주도 전개만 풀어낸다면 직전 같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최근에 출발에 아쉬움 털어내고 정상 출발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해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3번 큐피드 강제를 중심으로 앞선에서 버틸기를 노릴 수 있는 1번 카일룸 여제, 그다음에 5번 맥스 썬더, 여기에 마지막으로 6번 머니샤프의 도전 양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태풍의 영향으로 주로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1경주 주로 흐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앞서 최성진 위원이 선행마로 지목을 해주셨던 1번 카일룸 여제가 실제로 선행은 나설 것으로 저 역시도 예상을 합니다. 얼마만큼 버텨줄지가 이번 경주 그리고 오늘 토요일 하루 흐름을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반기를 먼저 들어봅니다. 1번 카일룸 여제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주도하더라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압박권에 있을 말로다가 우선적으로 저는 5번 맥스 썬더와 7번 투어 브라더를 제시를 해보겠고요. 중심으로는 저는 6번 머니샤프를 먼저 제시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직전 경주는 골마겸으로 인해서 공백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공백을 잘 극복을 하면서 상당히 주폭이 좋아진 모습으로 여유 있게 3위를 차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상 출전주기 맞이한 6번 머니샤프라고 한다면 최성진 위원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읽어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5번 맥스 썬더 역시 마찬가지죠. 외곽 게이트에서 밀어붙였었던 그 순발력과 선두력 이번에는 인코스 2점 살려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7번 투어브라더는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7번 투어브라더 직전, 그러니까 이제 데뷔전이라 다름없어요. 직전 출전이 취소가 됐으니까 주행 심사 당시에 보여줬었던 순발력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경주 1번 카일룸 여제가 직전에는 오버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선행의 의지를 내비칠 수밖에 없을 만큼 결정력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 왔었던 전력이거든요. 7번 투어브라더는 아직까지 잠재력 면에서는 좀 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수를 줄만도 한데 7번 투어브라더의 선행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주행 심사만 받고 이번 경주 데뷔하는 신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잠재력은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행 심사 시 초반에 추진 없이 자꾸만 앞선에 가담하는 굉장히 스피드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스피드는 갖춘 말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주행 심사 때 주로가 젖은 포화주로였다는 부분, 그리고 이번 경주도 안쪽에 빠른 말이 2마리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말이 바로 1번 카일룸 여제와 5번 맥스 썬더. 결국 이 2마리가 제가 예측한 대로 앞선을 형성해낼 경우에 이 신마인 투어브라더가 앞선 외곽을 돌게 되든가 아니면 자꾸 선입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 신마가 선입전개를 해서 과연 뒷심발을 할지 그 부분은 사실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선 외곽을 돌 경우에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주는 전개상의 검증이 필요한 무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함께 하는 마펠도 있고 거의 이번 질문 드릴 부분은 김지영 위원님께서 질문 잘해주셔서 함께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저는 맥스 썬더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최성진 위원이 3번 큐피드 강제를 중심축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씨도 이제 5대 끝번에 이제 자리를 잡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 마필이 과연 이제 1000m 단거리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중심축으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입상 자체가 12번째에서 한 번의 입상이 1700에서 따라가다 앞선이 무너졌을 때 자력 입상을 보기도 힘들었던 경주였었죠. 그 이후 거리를 줄여놨을 때 가능성만 보여주고 있고 계속 흐름에서 착순권만 들고 있지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경주에서도 카일룸 여제라든가 맥스 썬더 나머지 마필들이 선두권을 끌어나갈 때 이번 경주도
타이밍 잡지를 못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평가를 해서 중심축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안 요소가 있지 않나 평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앞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판단할 땐 상태가 올라왔다. 그래서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분명히 출발할 때 충돌하면서 출발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추진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예 자꾸만 이 정도의 초반 스피드를 보여줬다는 것은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또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태가 올라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초반 스피드도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외곽 전개를 하고 전개가 꼬였음에도 우승마와 큰 착차 없는 1000m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부분까지 그 당시 주로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만큼은 선행마 뒤에 최적 인코스, 2선 인코스 전개를 해낼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직전의 페이스 자체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직전의 경주는 명진맨과 데카인도 취임표형의 마필이었고 전체적인 약편성 속에서 스피드형 마필이 거의 없었던 경주예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그에 반해 초속과 중속의 여유가 많은 마필들이 많아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직전 대비 전개 자체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 평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백동일 위원이 언급하신 그런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의 가능성은 약간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만약에 2선 인코스가 아니라면 그 뒤에 중간 인코스 전개라고 해도 최적 어쨌든 인코스 전개를 해낼 수 있는 건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 직전 경주의 모습, 그다음에 4월 달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모습이라면 이 정도의 앞선 말들이 뒷심이 검증이 안 된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번 큐피드 강자는 1700m 중거리까지 입상 전력이 있는데 직전에 1300거리 출발 후 충돌 여파, 미로 중속력, 막판에 무뎌진 걸음인데 자,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마방 이적 이후 첫 출전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패턴의 변화와 이적한 마방에서의 그 적응, 그 부분의 여하에 따라서 자, 이번 경주 3번 큐피드 강자의 입상 기대치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선행을 어떤 말이 나갈까? 1번 카일룸 여제냐, 7번 투어 브라더냐. 7번 투어 브라더의 잠재 능력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자, 원래 지난 7월 7일에 출전 예정이었다가 우전지 파행으로 취소가 됐고 자, 그만큼 더 긴 기간 훈련을 하고 출전합니다. 주행심사 때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보이며 선두주도 레이스로 자, 여유 있게 1위로 통과했던 요 7번 투어 브라더인데 안쪽에 1번 카일룸 여제는 자, 초반 최근에 선행을 나서지 못한 조건, 직전에 외선에서 다소 경합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나 막판 걸음이 형편없습니다. 자, 이번에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시가 되고요. 7번 투어 브라더가 아예 넘어가서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잠재 능력이 앞서 있는 7번 이 투어 브라더에 좀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맥스 썬더가 자, 과거 능력 미달 처분 이후 자, 그 아쉬움을 충분히 벗어내서 직전에 자, 초반 3코너에서 무빙성 선입전 그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종반까지 탄력적인 걸음으로 3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당시 흐름도 상당히 빨랐죠. 그 당시 칼룸 여자가 출전했었는데 자, 5번 맥스 썬더는 이제는 흐름 빠른 레이스에 선두권에 강하게 붙여나가는 무빙 선입 전개도 가능한 가운데 직전에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3차까지 했다는 부분. 자, 이번에 충분히 실전 변화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5번 맥스 썬더가 되겠고요. 6번 머니 샤프도 자, 직전에는 출발 이후 인코스 탔습니다만 그 펜스에 부딪혀서 약간 주행 불량기를 보였음에도 막판까지 지속적인 걸음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역시 휴양 공백 이후 뚜렷하게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였던 6번 머니 샤프도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결국 이 서울 1경주는요. 자, 중심권의 마필이 다 각각의 위험과 다릅니다. 전개 양상이나 최근의 전력 변화를 높게 평가하신다라면 5번 이 맥스 썬더 높게 평가를 하는 구도 속에 6번 머니 샤프와 그리고 거리 내린 요 3번 큐피드 강자. 일단 3두의 마필 강조해 드려보겠고요. 전개 유리한 마필들, 선행마들 도전권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에서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 간의 대접전인데요. 최근에 전개 양상과 또한 그 능력 변화를 보면은 일단 중심권에 완탄 마필은 서 있는 듯합니다. 자, 편성도 잘 만난 그 마필이 이게 중심권의 마필로 보이는데 과연 도전권들은 어떠한 전개 작전으로 이번에 응수할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 1300m 경주입니다. 아마 말씀해주신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말은 아마 8번 태양신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레이스 주도권을 얼마만큼 쥐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주 양상도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전개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8번 태양신화가 지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선행을 나갈 말은요. 4번 리더스 캠프요. 죄송합니다. 4번 리더스 캠프가 되겠죠. 실제로 직전 경주에도 인기 2위를 달성했고요. 정말 비가 철철 많이 내렸던 날입니다. 인코스에 있던 당시 2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었던 말과 함께 선행을 나서서 경합을 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무너진 말이에요. 하지만 순발력과 선행력은 이번 편성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 2번 스페셜 드림, 휴양이 좀 길죠. 그리고 5번 메가시티 약간 처진 선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즈음에 8번 태양신화가 레이스를 끌어나가면서 앞선을 몰고 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리더스 캠프가 이끌어가는 레이스. 직전엔 솔직히 오버페이스에서 무너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량 기술을 선정을 했어요. 이 감량 기술을 선정했다는 이유는 설사 오버페이스가 되더라도 감량 기술의 이점으로 버텨내라 라는 주문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8번 태양신화가 얼마만큼 빠르게 따라 붙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일단 2번 스페셜 드림이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따라붙는 전략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외곽 9번 게이트의 불리함을 문세영 기수조차도 극복해내지 못했었던 불리함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좌상 등의 여파로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힘이 좀 다소 붙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공백에 대한 극복은 필요해 보입니다만 그리고 5번 메가시티 지금까지는 최원준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위의 성적에 다하였던 말입니다만 위치 선정은 거의 비슷해 보여요. 조금 더 이혁 기수라고 한다면 악착같이 선입권에 붙어서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4번 리더스 캠프가 그만큼 빠르게 레이스를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자, 8번 태양신화의 변화는요. 재밌는 것이 데뷔 초반만 해도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임력을 보여줬었던 말이었던 반면 직전 경주 안토니우가 기승을 했을 때만 해도 바로 3, 4선 외곽에서 선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앞선과의 간격을 크게 벌리지 않은 채로 꾸준히 따라붙은 끝에 결승선 중반부터는 넘어서는 그림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8번 태양신화의 바로 그 뒷부분을 5번 메가시티가 얼마만큼 따라붙을 수 있느냐. 4번 리더스 캠프는 주로의 흐름을, 주로의 영향을 뒷받침해서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느냐. 2번 스페셜 드림은 인코스 이점을 얼마나 활용해낼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보입니다. 8번 태양신화 우승으로 승급할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편성을 아주 잘 만난 듯합니다. 8번 태왕신화. 거기에 안토니오 기수 기용까지 이번에 우승하고 5등급으로 승급한다. 자, 이런 시나리오 그려주셨습니다. 선행 4번 리더스 캠프가 감량 2점으로 당일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강공 선행격전 주요할 말로 후착 도전 강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요 8번 태왕신화는 당연히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해 주셨고요. 이 도전권 복병 전력까지 소개해 주시죠. 예, 김정우 위원의 전개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8번 태양신화 완전히 동일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분명히 선입 후에 뒷심발이에서 아주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 역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언급해 주신 2번 스페셜 드림, 5번 메가시티 모두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예 언급이 없으신 말이 한 말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7번 한상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직전 1000m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기본 스피드는 갖춘 말로 판단하고 있고 하지만 이 말이 꼭 선행형 전개만을 고집하는 말이 아니고 2월 달 같은 경우엔 1300m 경주에서 차분하게 전개 후에 뒷심까지 발휘하는 모습, 선출이 자유로운 모습 속에 이번 경주만큼은 사실 크게 빠른 말이 없는 직전 1000m 경주처럼 빠른 말이 많이 출전하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초반 스피드를 발휘해서 자리를 잘 선점하고 차분한 전개 후에 뒷심 발휘까지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고 판단하는데 7번 한상의 빛의 선정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경주마에 대한 그 판단 자체가 완전히 저하고 다른 판단을 내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마방 이적을 하기 전부터 30선조 마방을 이적하고 직전 경주에 처음 뛰어봤는데 그 전부터 5조에 있을 때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행마라고 정말 제가 좋아하고 추천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은 성공하되 지구력이 상당히 부족했고요. 앞서 최성진 의원이 설명해 주셨던 그 1300m 경주 역시 선행을 나서서 지구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아예 거리를 늘려서 지구력을 보충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추임력이 발휘가 됐는데 결국은 한 구간의 스피드인 겁니다. 추임력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개가 아주 잘 풀려서 혼자 뛰는 걸음이면 그 스피드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똑같은 스피드, 비슷한 스피드의 말들이 경쟁을 하는 구도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도 있고 한두 번쯤 마방 이적 후의 검증 기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마필들의 선전 저 역시 기원하고 있고 알파부마 태양신화 같은 경우에는 뭐 능력 미달 처분을 받을 만큼 아쉬움도 있었던 전력이 추임력뿐만 아니라 지금 스피드감까지 겸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저 역시도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김정 위원님과 오늘 뭐 중심축에 대한 기대치는 같은데 후차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완벽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마필들의 보란 요소가 있다 평가를 냈고 오히려 반대로 좀 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환상의 빛이라던가 바깥쪽에 있는 10번 메인 이벤트가 직전 경주는 졸전을 했지만 6월 달의 경주부터 훈련 상태가 정말 많이 올라왔던 모습이 계속 유지가 돼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거리에 대한 적응력 자체에 좀 기대치를 걸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마필은 반드시 좀 여쭤보고 싶네요. 6번마 좋은 나들입니다. 마체가 얇은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빨랐던 레이스 흐름 자체를 잘 따라가면서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번 구도가 말씀해 주셨던 4번마 리더스 캠프가 선행을 가든 뭐 환상의 빛이 선행을 가든 두 마필 모두 뒤가 강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끈끈함을 보여줄 수 있는 6번마 좋은 나들이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에서 상대의 틈을 노려볼 수 있는 분명한 가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6번마 좋은 나들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좋은 나들이 같은 경우에도 진짜 꾸준하게 띄워준다라는 강점은 있는데 꾸준하게 순위권에 든다라는 것은 약점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말들은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당일날 이제 추천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삼복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천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글쎄요 입상권을 결정을 짓는 말로 추천을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상대마가 상대적으로는 강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결정력이 상대적으로 밀린다라고 먼저 평가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소는 결정력이 밀린다라는 평가. 6번 좋은 나들이에 대해서는 그런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8번 태양신화는 편성을 잘 만났고 직전에 이제 스피드 캡틴이라는 이 강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 따라가며 3차까지 했는데 직전보다는 앞선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8번 태양신화는 전개도 상당히 유리해졌고 편성 호기 만난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7번 환상의 빛에 대해서는 저도 잠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자, 이 말이 그렇죠. 이번에 뭐 4번 리더스 캠프가 가장 빠른 말이긴 합니다만 이 7번 환상의 빛도 자, 만만치 않은 그 선두 능력을 갖고 있죠. 직전에는 카일룸 여제 그리고 울트라 챔피언이라는 빠른 선행마 때문에 초반 외선을 돌 수밖에 없었고 원하는 자리 위치 선점에 실패한 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직전에는 골마기움과 요배통 등으로 공백 이후 실전이었고 진입 분량으로 자, 초반에 뛰기도 전부터 힘 소진이 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고 뭐 컨디션도 상당히 향상된 부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찌됐든 앞선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요 7번 환상의 빛, 직전의 악재,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편성 아니겠습니까? 만회라기보다는 전 여전히 지구력이 부족한 것은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보강이 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준다면 어떻게든 저도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선행에 대한 대안도 되지가 못하고 그렇다고 지구력이 보강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아예 1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애매하게 인기를 모을 수 있는 7번 한상의 빛은 글쎄요. 저는 솔직히 위험한 인기마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 서울 3경주는요. 편성상, 전개상 한 수 위에 능력마가 존재하죠. 요 8번 태왕신화, 안토니오 기수 기용도 든든합니다. 요 8번 태왕신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선 5등급 8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암말 레이스입니다. 단촐한 편성, 전개를 상당히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선행마도 있고요. 흐름 빠른 레이스에 추입으로도 가능한 단거리 추입형 마필도 존재하는데요. 과연 이번에 어떠한 말이 전개 이점을 살려보고 또한 실전 변화 보일 복병마는 어떤 말이 있는지 자,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확연히 눈에 띄는 말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3번 사과랑이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너무 심한 경합 속에 결승주로에서는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까지 노출하면서 아쉽게 입상에 실패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완전히 직전 경주랑은 양상이 다릅니다. 편한 단독 선행이 매우 높은 확률로 예측이 돼 있고 이 말 같은 경우는 1000m에서 자기가 페이스를 이끌 경우엔 굉장히 현등급에서 경쟁력이 높은 말입니다. 이번 경주는 충분히 선행이 나서서 한 바퀴 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로는 우선 눈에 띄는 게 7번 비카스쿠프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에 늘어난 거리까지 외측으로 또 출발할 때 사행하면서 출발도 좋지 않아서 아예 추진을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잡고 추입 작전을 한번 펼쳐봤는데 전혀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본디 앞선에서 선행 선입형 전개로 굉장히 스피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경쟁력이 높았던 말이고 이번 경주 거리 줄였고 앞선 선입권 전개라면 굉장히 높은 경쟁력 보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 1번 중전마마라는 말입니다. 직전 인코스 전개를 잘 풀어낸 후에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앞선에서 사가랑을 제외하고는 장담할 수 있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차분한 선추입 전개라면 또다시 직선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밖에 직전 외곽으로 전개가 꼬여서 무너졌던 4번 축복의 열매라는 말도 6월 달처럼 차분한 추입 전개라면 얼마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직전보다 편한 선행, 단독 선행 찬스 만나서 1000m에서 선행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3번 사가랑을 중심으로 언급한 말 중에서 도전 가능한 말 최소한으로 압축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네, 꼭 최소한으로 압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번 사과랑이 당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인데요. 우선 저는 선행을 나설 수 있을 말 한두만 여쭤볼게요. 승급전입니다. 6번 실버 디자인이라는 말. 직전 경주가 이제 불량주로에서의 선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선 말들이 불량주로에서 오버페이스 하는 것을 정말 역이용을 잘했다. 영리한 경주 운영의 승리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번 사실 3번 사과랑도 직전 경주 이동준 기수가 잘못 탔다기보다는 당일 불어난 체중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오버페이스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이용 면에서는 전개 이점까지 살려볼 수 있는 6번 실버 디자인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6번에 대한 평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6번 실버 디자인 직전 불량주로 해서 어쨌든 좋은 결과는 얻었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는 정말 최적 전개였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코스로 차분하게 전개가 잘 풀렸고 하지만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때 과연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8마리 뛰는데 외곽으로 게이트가 밀려 있다는 것이 가장 제가 판단할 땐 불안 요소라고 판단하고 안쪽에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말이 한 2마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땐 전개상 가장 좋은 전개를 펼쳐낼 가능성은 직전과는 달리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과랑에 대한 말씀 자체 이견 없고요. 중전마마와
바깥쪽에 있는 비가스코프 이 2대 마필 중에 한 마리는 가져갈 수 없는 편성으로 이제 최성진 위원님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타의 마필들은 크게 질문 드릴 거 없을 것 같네요. 뭐 쏜살같이라던가 바깥쪽에 있는 라스트 콘서트 정도만 질문 가능한 전력들인데 이 모두 입상권보다 3위권의 마필로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저희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번 경주는 최성진 위원님의 압축된 승리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일 가장 많은 주목받을 선행마죠. 3번 사과랑은 가벼운 주로 컨디션까지 충분히 이용해 볼 수 있는 직전 3착의 아쉬움을 만회할 중심 마필 당연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여기 1번 중전마마가 직전에 초반전에 뒤쳐졌습니다만 질식성의 변경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최단거리 추입으로 3착을 했던 말이죠. 8번 라스트 콘서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달아 1,300m 출전. 다소간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아쉬운 착승권이었습니다만 자, 이번에 거리 내렸고 상대도 약해졌고 직전보다 또한 선의권에서 충분히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이는 요 8번 라스트 콘서트가 되겠는데 자, 최성진 의원, 요 8번 라스트 콘서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판단할 때 이 라스트 콘서트는 어쨌든 스피드가 특화된 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구력이 좀 좋은 말로 판단하고 있는데 거리를 줄이는 게 꼭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직전 최근 2번의 경주 자체가 워낙 인게이트 최적 전개를 해냈습니다. 6월 달에도 최적 전개, 7월 달에도 최적 전개. 이번 경주 최외곽 게이트에서 아예 최후미 추입이라면 인게이트 전개를 인코스 전개를 해내겠지만 그 또한 또 입상을 장담할 수 없는 바닥 추입이라는 점 1000m에서 그래서 입상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착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촐한 편성에서는 자리 잡기가 수월해요. 이번에 뭐 8마리 편성의 최외곽 게이트, 최외곽이라고 분류할 것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직전처럼 코너 돌기 전에 안쪽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뭐 전개야 그렇게 다양하게 펼쳐낼 수 있는 전력이고 아예 이 8번 라스트 콘서트가 중속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에서 최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말이 말씀하신 대로 인코스 전개를 해내려면 거의 최후미권에서 전개를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추입력은 발휘하겠지만 올라왔을 때 과연 입상까지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말 경주죠. 서울 4경주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강공선행 작전이 이번에는 충분히 주요할 수 있습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도 상당히 도와주고 있네요. 3번 사과랑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당일 주로 컨디션과 마필의 상태감, 또한 의지까지 종합해서 압축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단거리 무대에서 다소간 기복을 보이는 말과 직전 입상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신의 마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 감안해서 당일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 충분히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하고요. 마필 개별 능력 그리고 의지까지 종합한 종합 분석으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까다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고요. 누구든지 무리를 안 맞고 뛴다면 입상권 한 자리는 예약을 할 수 있는 편성이라는 부분이죠. 그중에서도 게이트 2점 살려 공략할 수 있는 말은 1번 강화 총각. 직전 경주에는 당일날 기수 변경이 있었어요. 2차 경기에서 박으른 기수는 안정이 교체가 됐고 박으른 기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의 특성을 잘 모르더라도 앞선에 붙여서 최대한 운영을 해봤으나 상대적으로 원더풀 플라이가 워낙 빨랐죠. 그 빠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채 밀리고 말았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에서는 엇비슷한 말들은 많아도 압도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게이트 2점 충분히 살려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함께 선두권에서 응수를 할 수 있다. 9번 울트라 챔피언인데요. 울트라 챔피언이라는 말은 사실 이번 이 월말 경주에 편성에 되어 있는 6등급 말들, 5등급, 6등급, 하위 등급 말들 중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오버페이스를 했었던 말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승을 차지한 말입니다. 입상권에
갖다 댔었던 말들도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만큼은 스스로 그 오버페이스를 만들어내고 상대방들을 따돌릴 줄 아는 그런 영리한 경주 운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점수를 줄 만합니다.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연투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8번 공산의 변화도 눈여겨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수영 훈련 위주로다가 훈련 패턴의 변화를 주면서 수능도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훈련 시에 이제 그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들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수능도가 많이 좋아지면서 차분해지는 모습. 이것이 실전에서도 분명히 변화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순위 상승 기대치 있다 판단하겠고요. 5번 대길상점 같은 경우에도 휴양을 다녀오고 마방 그 휴양을 다녀오면서 석 달 동안 이제 훈련을 하게 되죠. 석 달간의 그 훈련이 직전 경주 우승으로 바로 빛을 발했었던 케이스, 그 훈련 성과 여전히 컨디션으로 남아있다는 부분까지 짚어드리면서 당일날까지 최선의 압축, 주로 흐름 파악해서 해내겠습니다. 네, 김지영 위원님의 추천 경주 강하게 승리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또 강화 총각 자체가 선행을 갔을 때의 예전에 5월 달에 문세영 기수가 보여준 그 스피드 중속 자체는 아직까지도 뇌리에 꽂혀 있어서 최근 2번 선행 실패 이후의 출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당연히 나설 수밖에 없는 이번의 구도에서는 입상권에 가장 근접한 별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강화 총각이 선행을 나서게 되면은 오히려 선두권을 정리해주고 있어서 선취권에 맞불들을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마필은 반드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6번마 위드 프렌드십이 되겠죠. 추위권의 전력으로는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입니다. 5월 달에 이제 발찌 낙마 이후 직전의 경주도 아쉬웠던 타이밍 속에 이제 3위로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총국의 레이스 흐름을 앞선을 정리해 준다라면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위드 프렌드십도 충분히 이번 경기 가치 있다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까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솔직히 주로 흐름이 얼마나 어떻게 빨라질지는 저도 당일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 편성 구도 자체만으로도 선행마 옆에 선행마, 선행마 옆에 선행마 이 구도 속에서 모두 다 무너져라 하고선 추임마, 순발력이 밀려서 채찍을 대서 앞선에 갖다 붙여야 하는 6번 위드 프렌드 12, 56.5라는 가장 무거운 부담 중량을 жил어지고 앞에 가 있는 말들은 모두 역전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6번 위드 프렌드십에 대해서 직전 경주 심한 외곽 전개라고도 뒷심을 추진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매우 인상 깊어서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생각했고 그렇다면 추임마가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면 두손왕자, 7번 두손왕자라는 선임마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직전 경주 한번 대환마라는 워낙 스피드 좋은 말을 급하게 쫓아가다가 막판에 완전히 무너졌지만 꾸준한 모습 보여줬고 선입 전개로 충분히 현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선입권 전개 후에 뒷신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7번 두손왕자가 아마 직전 경기 많이 놀랐을 거예요. 2살짜리 말에 승급전인 2살짜리 말 보고 저 말 정도는 따라가겠지 했다가 깜짝 놀랬던 그 모습을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2주 만에 출전한 그 의지만큼은 높이 사겠습니다만 다만 이 말이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인 거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입권에서 스스로 레이스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레이스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어야 하는데 이 편성은 본인이 못 만듭니다. 1번 강화총각 아니면 9번 울트라 챔피언이에요.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레이스에서는 경쟁력 밀린다고 판단합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어느 말이 선행을 나설지 아까 김지영 의원의 서두에 말씀하신 그 멘트가 상당히 인상 깊네요. 엇비슷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말이 함께 공존에 출전한다라면은 그리고 압도적인 그 빠른 선행만 없다라면은 코스 2점에 안쪽에 1번 요 강화 총각이 당연히 이번에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겠고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입상 유력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6번 위드 프렌드십도 뭐 한 박자 빠르게 이제 스퍼트를 단행한다라면은 불량 드롭 컨디션에서도 막판 한 발이 가능해 보이는데 여기 10번 팍스 레인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흔히 말하는 깡바닥 추임마였죠. 근데 직전에 보면은 상당히 선두력 가담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그 당시에 스피드 캡틴이라는 능력 선행마가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내선에서 차분하게 선입권 따라가며 막판까지 걸음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승급전, 게이트 외곽 밀려났습니다만 과거처럼 늦게 올라오는 유형의 어떤 경주 운영 능력이 아닌 좀 더 빠르게 스퍼트를 할 수 있는 중속 스피드도 향상된 가운데 요 10번 이 팍스 레인저 승급전의 선전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솔직히 10번 팍스레인저 조금 이렇게 찔끔한데요. 직전 경주 내용 자체가 그 김영근 기수의 그 불꽃 투지가 막 보였었던 경주여가지고 사실 1300m는 주로 건너편이니까 현장에서도 안 보이거든요. 화면상으로도 으악 하면서 막 날라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이번 경주에서는 승급전인데다가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다라는 부분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선행마 옆에 선행마 바로 그 뒤에 또 선행마 이런 구도 속에서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게다가 이게 마체가 좀 얇은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승급전에서는 한 번쯤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적응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적응기가 필요한 10번 팍스 레인저. 다시 한번 의지를 보였으면은 뭐 좋겠습니다만 당일 상황을 봐야겠죠. 네,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5경주는요. 전개 이점, 코스 이점 모든 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타이밍이에요. 1번 강화 총각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상당히 여러 도의 마필이 거론될 정도로 접전 구도입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과 의지, 상태감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0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기복형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 1700m입니다. 물론 최근에 강한 상대 만나 졸전을 거듭한 말들이 이번에 서로 약체급 편성 호기를 만났다라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도 있고 과연 1700m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마필이 어떤 말일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어요. 현등급에서 변화가 더딘 기복형의 마필들, 찔끔찔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포함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게 답니다. 그 마필들 외에는 사실상 능력치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전력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더 전개가 유리한지, 누가 더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의 여유가 좋았는지 이번 경주 전개도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초반부 전개 조건에서는 스피드 자체에서 이두가 좀 더 근속에 빨라 보입니다. 4번만 올리바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5번 스피드 캡틴. 이두 자체가 의지에 따라서 선행권은 좀 바뀔 가능성이 높죠. 스피드 4번마 올리바람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하면 반응을 받고 나가는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도 가능해 보이고요. 객관적으로 가만히 이제 차반이 스피드만 따져본다라면 그래도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오마 스피드 캡틴이 초속 자체는 좀 더 빨라서 전기 구도에서는 그래도 선행권에 좀 더 근접하게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5번, 4번 두 마필이 선두권을 이끌어 나가고 인코스 최적의 전기가 가능해진 전력이죠. 1번마 화이트 큐피드. 그리고 3들을 보내놓고 중간권 선입에서 차분하게 격차를 줄여올 수 있는 8번마 바람킹. 차분하게 5번, 4번, 1번, 8번 이렇게 전기가 직선까지 이어질 텐데 역시나 이번 구도까지는 상대 조건과 전기 조건에서 여전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전력은 단연 안쪽에 있는 전력으로 판단합니다. 1번마 화이트 큐피드란 전력이죠. 전형적인 기복형의 마필이에요. 능력치 자체가 현득을 벗어나서 앞으로의 잠재력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은 분명히 아닙니다. 40전을 치르면서도 현득을 벗어나지 못할 만큼 변화 자체가 더딘 6세 앞말,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변화 속에서 보여주는 끈끈함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좋죠. 작년 8월에 폐출혈까지 아쉬움도 컸다 하더라도 유재길 마방에서 38초 박흥진 마방으로 이적 이후 문정긴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서 바로 입상을 거두죠. 당시 페이스도 빨랐습니다. 코스가 좋았다 하더라도 보여준 주폭의 여유는 컸어요. 직전 단거리 자체는 흐름을 따라가다 끝나버렸지만 지금은 적인 거리는 1700이고요. 상대들이 선행권, 선두권에서 좀 더 편안하게 전개를 펼치기보다도 다소 경합이 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훈련 시 무엇보다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는 1번만 화이트 큐피드는 다시 한번 인게이트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구도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후차권에선 4번마 올리바람의 적응력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단거리 자체에선 초반이 빠르지 않았지만 중거리마저 선두권에 가담하며 변화가 좋죠. 4월에 1700m 첫 도전도 선두권 외선에서의 시종 경쟁력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거뒀습니다. 이후의 경주는 워낙에 현등급 빠른 스피드의 마필들을 만나 고전을 했다 하더라도 직전의 경주 내선에서 선두권을 강하게 공략하며 기습 나선 마필과 시종 싸워주면서도 가능성을 보였죠.
종반에 무뎌졌지만 전체적인 중속의 변화, 인상 좋았던 탄력이 붙고 있는 싸움 올리바람은 입상권 자체에서 가장 높게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오버마 스피드 캡틴의 최근의 스피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주죠. 직전 6위 11점 만에 우승이에요. 11점 만에 우승으로 현등급 진입했습니다. 기본 스피드감에 비해서 뒤가 좋지를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직전 외곽 불리했던 전개 조건에서 강한 추진 속에 장악하고도 탄력을 보였었죠. 아직도 힘은 다소 아쉽지만 상대 자체가 좋은 구도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하는 조건 여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요. 8번마 바람킹 자체도 꾸준하게 적응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파괴력 있는 한 발은 아쉽지만 선입권 기본 는 좋죠. 안유리 기수가 기승했던 시절부터 훈련 성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실전으로의 연결이 아쉬웠는데 안장 교체 이후 연속 입상 속에서 현등급에 진입을 했었고 직전 입상 실패한 경주 자체도 흐름은 잘 따라갔었죠. 감량 기수 조건의 가벼운 훈련 성과까지 아직은 보여줄 그런 8번 바람킹도 관심 필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가진 능력 자체가 강하다기보다도 상대의 편성과 전개 조건이 좋아진 전력이죠. 안쪽 1번은 화이트 퀴피드를 좀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꾸준하게 정력 좋아지고 있는 4번 올리바람, 선행 강공 노려볼 수 있는 5번마 스피드 캡틴, 힘에서 여유가 좋은 꾸준한 주폭의 8번마 바람킹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6경주입니다. 네, 1번 화이트 큐피드 특히나 강조해 주셨는데요. 38초로 마방 이적 이후 지난 7월 1일 날 1700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 출발 때 부딪히고 초반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사착을 했고, 자, 백동일 의원은 편성과 전개 요건에서 앞서 있는 1번 화이트 큐피드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1번 화이트 큐피드보다는 승급선 나서는 5번 스피드 캡틴 높게 평가하셨는데 아무래도 전개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네, 아무래도 5번 스피드 캡틴이 아직은 3살짜리고요. 조금은 더 보여줄 거름도 있는 데다가 직전 경주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빵 치고 나가는 그 선행력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1700m를 승급전으로 선택했던 이 마방의 의지 또한 저는 인상 깊고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1번 화이트 큐피드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기복을 보여왔었던 전력인 만큼 이번에도 기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소 순위가 밀렸을 뿐 여전히 백동희 의원의 설명처럼 선행 선입권에 대한 기대치는 저 역시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4번 온리 바람에 대해서도 의견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말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안장도 바뀌었으니까 한 번쯤은 백동희 의원도 눈길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10번 럭키 미스터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예전에 지하주 기수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추임력을 발휘해서 올라오던 유형의 전력입니다. 여전한 추임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선두권 말들이 좀 많은 세력 이 편성 속에서는 불리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흐름 자체가 느릴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백동희 의원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번 럭키미스터 유렵시 훈련 강도도 많이 높여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은 좀 기다릴 마필로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럭키미스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하주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좀 지켜봤던 마필입니다. 타이밍을 잡아주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유심히 계속 지켜보면서 한번 저 역시도 관리 마필로 한번 지켜보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안 돼요. 계속 따라가는 흐름 자체를 잡지를 못합니다. 레이스가 빠르면 빠른 대로 못 잡고 느리면 느린 대로 계속 못 잡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결국 안쪽에 있는 선행선의권에 치열하게 다툴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럭키미스터 착순권은 가능해도 입상권은 좀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백동희 의원과 중심마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응원하고 싶습니다. 1번 화이트 큐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최적 선입 전개 아주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확고한 말들 없는 상황에서 가장 여건이 유리한 말로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5번 스피드 캡틴 언급해 주셨지만 선행 버티기 또한 4번 올리바람의 선입 후에 뒷신발이 모두 동의합니다. 언급 없으신 말이 한 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번 더블 골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그동안 뛰어온 걸 봤을 때 지구력은 괜찮은데 스피드가 좀 아쉬운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계속 단거리에만 출전했는지 의문이었는데 드디어 첫 중장거리, 중거리 경주, 곡선을 2번 도는 경주에 출전합니다. 그동안의 주행 습성상 충분히 늘어난 거리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목의 쪽 혈통도 굉장히 스타미나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말들이 모두 선행선의권 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입형 말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6번 더블 골드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는 뭐 예전에 이제 이 마필의 첫 한 번의 입상 자체가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우승을 시키고 나서 이제 승급을 한 다음에 그 뒤로부터 흐름 못 따라갔던 경향이 있는 마필인데요. 꾸준하게 주폭은 나와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마필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점이 조금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한동안 부진했던 신영철 기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탄력감을 가지고 이제 기승수로 살아나고 있고 마필의 탄력 자체도 또한 32조 김선 마방에서 외곽 있는 10번만 럭키미스터와 이제 두 마필의 비교 우위를 가져갔을 때 선택을 하라면 전 더블 골드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당일 마체 상태까지 이변에 대한 가능성 저희 역시도 염두하고 체킹해야 될 마필을 판단합니다. 네, 6번 더블 골드는 신영철 기수의 불꽃 채찍이 좀 더 무섭다. 자, 최근에 살아난 능력의 소유자 신영철 기수죠. 6번 더블 골드 복병 전력 말씀해 주셨고요. 1700거리입니다. 선행을 누가 나가냐? 바로 5번 스피드 캡틴이죠. 직전 경주 우승할 때 저희 방송에서 선행이다. 버틸 수 있다. 강조드렸었죠. 버텼죠. 우승했습니다. 이번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 선행입니다. 1700m. 당일주로 가볍습니다. 가장 유리하죠.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부담 중량을 일으켜 더 줬어요. 그만큼 직전에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선보였다라는 부분을 핸디캐퍼들도 인정한 거죠. 1번 화이트 큐피드가 과거 22조 마방에 했을 때는 늪밟기가 상당히 심각했단 말인데 6월 2일 날 마방 이적 이후 지난 7월 2일 1700m 오랜만에 입상 시 발주가 매끄러워지면서 이제는 선두 선입권에서 아주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고 직전에는 초반에 출발 때 부딪히고 나왔어요. 아무래도 초반이 매끄럽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이 1300m 꾸준하게 뛰어주는 힘을 보였습니다. 뭐 4번 올리바람이 상대적으로는 직전에 1700m 착순권의 성적이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5번 스피드 캡틴 보내놓고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만큼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1700 재도전이 가능한 이 4번 올리바람 재차 강조해 드려봅니다. 네, 결국 이 서울 6경주는요. 코스 이점에 자 전개도 유리하고 다시금 1700m 적정거리 출전하는 요 1번 화이트 큐피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경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 무대 실전 단거리 충분히 검증된 전력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최근에 강한 상대고도 만나 다소 아쉬운 착수권에 머물렀던 말이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은 11번 매직 로드가 되겠고요. 안쪽에 2번 우소라 2000이 자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 약간 모래 민감성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부분 해소됐고 직전에 3선 인코스에서 취종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면서도 직선 안쪽에서 압도적인 걸음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 초반 전개를 풀어나가기에도 훨씬 더 수월해졌고요. 인코스에서 최적화된 전개가 가능한 다시금 동거리 연투기 대치 2번 우소라 2000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매직 로드가 직전에 강한 상대구도 최근에 연달아 좀 상대가 강했죠. 당시 이제 최근에 연속해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선두 외곽 따라가는 조건에서 착순권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제는 자 과거 이제 선행 일변도 벗어나 따라가는 전개로도 선입 적응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인데 자 이번 경주 특히나 직전에는 그 선행을 나설 수가 없었죠. 게이트도 외곽이었지만 출발 후 연마필에 굉장히 강하게 그 추돌을 당하는 바람에 살짝 밀렸습니다. 그래서 초반 전개에서 앞선을 장악하지 못하고 외선 돌고 아쉬운 3착인데 이번에는 발빠른 말들이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11번 매직 로드가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여요.
10번 역전의 순간이 직전에 역시 흐름 빠른 레이스 3선 인코스 최적 전개를 펼쳐내며 3차까지 했는데 이번에 게이트 외곽에서 모래 들맞고 외선 전개가 더 유리해 보이고요. 1번 푸른 질주가 이 발급 질병으로 장기 휴양 공백이 있었던 말인데 공백 이후 이 차츰차츰 자 이번에 최근에 그 적응력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고요. 직전에는 당시 외곽에서 한센글로리라는 선행마가 앞선을 정리할 때 약간 주춤거리고 좀 겁을 먹었죠. 그래서 당시 이 선에서 차분하게 응수를 했고 하지만 이번에 안쪽 게이트 외곽에 11번 매직로드가 선행인데 외선에 있는 선행만 보내놓고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전개 펼쳐낼 1번 푸른 질주의 선전까지. 결국 서울 7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최근에 압도적인 상승세 결정력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죠. 2번 우설아 2000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 중에서 자 이번 경주 전개 유리하고 의지 강하고 당일 주로 컨디션에 가장 적합한 말로 엄선해서 이 방송 추천 7경주 정확한 적중을 약속드립니다. 네, 민병철 MC의 방송 추천 경주 강하게 승리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우설아 2000 저 역시도 직전 깜짝 놀랄 만큼 잘 뛰어졌다 평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의 선전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대 복병으로 이 마필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직전 놀랄 만큼 잘 뛰어졌던 3번마 올 오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마필 자체가 직전 경기의 이변 자체가 바로 무조건적인 이변이라고 평가를 할 수만큼은 없는 이유 자체가 데뷔 이후 이마필 자체는 3연속 입상, 단거리 스피드뿐만 아니라 선행선입 따라가는 경주를 다 해내왔던 전력입니다. 마체가 얇아서 빨랐던 페이스에 고전을 했지만 직전 충분한 휴식 이후에 중반 이후에 취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승급전이긴 하지만 거리 자체도 부담이 없고 흐름 자체도 부담이 없는 올 오브미는 이번 경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마필 평가 한번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번 올 오브미 직전에 깜짝 입상을 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죠. 당시에 헌데 앞선이 와르르 무너진 사과랑과 속보항자였나요? 앞선이 완전히 무너진 경주에서 막판에 올려붙인 걸음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승급전에 상대 강해졌고 선두 선입권이 좀 강해 보입니다. 향후 앞선 선두권이 좀 약한 편성 구도에 1200, 1300거리 출전한다라면은 그때 한번 노림수를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MC의 방송 추천 경주 굉장히 강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선 중심마로 언급해 주신 이번 우설아 2000, 이제는 선입 전개, 인코스 전개가 가능하다는 부분 굉장히 높은 점수 주고 싶고 11번 매직로드의 선행, 여기에 1번 푸른 질주와 10번 역전의 순간에 앞선 전개 후에 버티기 모두 의견이 일치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만큼은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질문 생략하고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 응원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혼전이기는 합니다만 이 추천 마번의 그 짜임새 있는 구도가 저 역시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우선 우설아 2000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승급전에서도 저는 전개도로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연투 기대치를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이번 편성 구도 자체가 인기권은 인정이 되는데 충마 선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 우설아 2000 연초를 사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주는 전력은 분명히 아니어서 제가 직전에는 추천을 드렸어도 이번엔 선뜻 손은 안 가거든요. 좀 힘 좀 실어주십시오. 좋습니다. 직전에 당일 압도적 인기 1위도 아니었죠. 또한 직전 경주가 34조 리카디 마방이 와해된 가운데 13조 이희영 마방으로 갑작스레 마방 이적한 이후에 달라진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훈련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악조건에서도 우승했다는 거예요. 자, 이적 이후 두 번째 경주입니다.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모든 여건이 직전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직전에 그렇게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승할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번에 우승해야죠. 네, 좋습니다. 이 7경주는요. 자, 코스 2점에 최근에 완전히 걸음 터진 말로 보입니다. 2번 우설아 2000을 중심으로 후착 최선 압축된 공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 편성 중에 가장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보이는 단거리 강자급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직전 입상 실패로 했습니다만 재도전이 가능한 능력마도 여러도 있습니다. 자, 상당히 혼전 경주인데요. 당일 펼쳐지는 전개 양상 예측하기에도 은근히 까다롭고요. 자, 혼전 경주의 강자죠.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서울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판단할 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11번 문학 프린세스입니다. 탁월한 스피드를 갖췄기 때문에 도주성 선행전개 일변도로 지금까지 성적을 내왔는데 6월 달에 대상 경주에서는 늘어난 1,400m 거리에서 도주성 전개를 구사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직전에 1,200m 일반 경주로 내려와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 앞선 옆에 두고 따라가면서 직선에서 힘을 발휘하는 선입형 전개로의 가능성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선행이면 선행, 아니면 선입이든 선행이든 앞선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뒷심까지 갖춘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6번 엠파이어 킹덤입니다. 이 말은 최근에 2번 연속 거의 늦발에 가까운 모습, 출발을 굉장히 문제를 겪으면서 선행에 실패했습니다. 7월 초에는 그럼에도 뒷심을 발휘했고 직전 경주는 이제 우전 오른쪽 앞다리 저름이 확인될 정도로 경주력에 문제가 있었던 정상 경주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훈련 받았는데 매우 좋은 모습이고 어쨌든 이번 경주 11번 문학 프린세스가 선행을 나가던 그게 아니라면 선행 나설 가능성 가장 높은 말은 어쨌든 6번 엠파이어 킹덤이고 선행만 나선다면 경주력만큼 의심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 1번 레전드 킹입니다. 직전 경주는 외곽으로 전개가 꼬이면서 좀 추임력 발휘를 실패했지만 그 전 경주 5월 13일에는 어느 정도 전개를 풀어주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 최적 인코스 전개가 보장된 만큼 다시 한번 추임력 발휘가 기대되는 말입니다. 또한 10번 명가제왕이라는 말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뛰어난 스피드로 잠재력만큼이 이미 검증을 받은 말입니다. 7개월간의 휴양을 다녀왔고 이제 복귀 전인데 7월부터 훈련을 재개했고 자잘한 병력은 있었지만 큰 병력 아니었고 훈련 모습 최상에 가까운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주행 심사 모습도 의도적으로 아예 작고 선출을 시도하는 모습, 채찍 반응 매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경주 앞선에서 선행 선입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한 수의 경쟁력을 갖춘 11번 문학 프린세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선행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6번 엠파이어 킹덤, 그다음에 뒷심발이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1번 레전드 킹과 10번 명가제왕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최성진 의원의 집중 분석 경주인 것은 분명한데요. 당일 1번 레전드 킹이라는 말이 이게 추입형 말이거든요. 추입말인데 이 말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 제외하고는 모두 추천 마번 자체가 다릅니다. 흐름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을 만큼 혼종 구도가 완전히 혼종 구도라는 점이기 때문에 무엇을 질문 드리기보다는 우선 저는 제 추천 마번을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번 오더파지빌리티스라는 말은 가장 좋은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상대마들 상대적으로 순발력 좋은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직전 경주에서 선입권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 부분 때문에 8번 오더파지빌리티스의 능력 신장세에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7번 사련이 드림 역시 마찬가지죠. 2번 마차부차와 함께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말이고 7번 사련이 드림 같은 경우에도 선입으로서 스피드 발현에 선입권으로서의 가능성은 이미 그 전에 보여줬고요. 이제는 선입으로서 스피드까지 내주었던 게 바로 직전 경주였다라는 거. 승급전 연투도 충분히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 2번 마차부차는 보면서 항상 웃음이 나옵니다. 게이트를 너무 잘 뽑아요. 선행 나가면 더 잘 뛰어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2번 마차부차의 연투 기대치까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두 분 말씀에 특별히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편승구도가 혼전도가 굉장히 극심하죠. 저는 김정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오더파지 빌리터스도 높게 보고 있고 최성진 의원님이 강조해 주셨던 문학 프린세스 그리고 엠파이어 킹덤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번 경주가 인기 마필들이 모두 불안 요소가 많죠. 엠파이어 킹덤은 발주 잘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오더파지 빌리터스는 중간권으로 게이트가 밀린 가운데 부중이 높아졌죠. 문학 프린세스도 외곽에서 선행 간다는 장담은 못해요. 물론 따라가도 좋지만 직전만큼의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을지도.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번 경주에는 승급하는 마필들 속에서 분명히 변화를 볼 수 있는 조건적인 모습을 판단했을 때는 안쪽에는 3번만 황홀한 질주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기대는 모습이 상당히 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두 다 표출을 못했었던 마필이지만 휴양 갔다 오고 나서부터도 계속 안정감 속에 직전부터는 빨랐던 페이스 결정력까지 좋아졌죠. 황홀한 질주의 장점 자체는 빠른 레이스에서 참고 타는 선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가 선행가든 안쪽에서 최적 선입 가능한 황홀한 질주의 최대 역습, 복병으로서의 가치, 최성진 의원님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3번 황홀한 질주는 저 역시 오두마번에 마지막으로 배치하면서 가능성만큼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직전 경주 직선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전 구간 이제 내측으로 좀 기대는 모습을 사실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 능력을 발휘했다는 부분, 물론 상대는 강해졌고 또
과연 최적 전개를 해낼 수 있을까? 이번 마차부차라는 말이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서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직전처럼 선입 전개를 할 텐데 인코스 과연 선입 최적 전개를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직전에 악벽을 보이면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던 3번 황홀한 질주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습니다. 네, 3번 황홀한 질주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둔 복병 전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주가요. 상당히 어렵죠. 단거리고 여러 두의 마필이 다 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전개를 우선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흐름 빠른 레이스 가변주로에서도 추입이 통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 과거의 그 전적을 보면은 1번 레전드 킹이 바로 그 말이죠. 5월 13일 날 포워주로에서 1400을 우승을 했어요. 자, 과연 선행 누가 나갈까요? 11번 문학 프랜세스, 8번 오더파지 벨리터스. 헌데 두 마필 모두 선행 일변도의 말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따라가는 전개로도 단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과연 선행을 나설지, 선행을 나서야지만 버텨낼 수 있을지, 선행 일변도의 말인 어떤 말인지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1번 문학 프린세스는 역시 선행 일변도 벗어난 듯합니다. 직전에 비록 2착을 했습니다만 아쉬운 2착이죠. 오히려 파노라마 쇼라는 말이 기습 선행을 나섰고 문학 프린세스가 따라가서 입상을 했는데 게이트 11번 외곽 밀렸습니다만 문학 프린세스는 안쪽에 기습적으로 나가는 말도 있겠죠. 보내놓고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 11번 문학 프린세스의 중심권에 대한 가치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바이고요. 7번 시아레니 드림이 은근히 잘 뛰어요.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3연속 폭발적인 상승세. 이번에도 흐름 빠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만 승급 전에 부담 증량 감량 혜택도 있죠. 1번 레전드 킹이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 차분하게 선두 레이스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요. 아마 중음이 탈 겁니다. 내선에서 막판에 한 발 몰아붙일 1번 레전드 킹까지 충분히 도전 가능해 보이네요. 네, 결국 서울 구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에 11번 문학 프린세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800 장거리에 속하는 이 10경주가 되겠는데요. 지난 7월 21일 날 함께 뛰었던 마필들 간의 리턴 매치 형식이고요. 그때 함께 뛰지 않았던 마필 중에서도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들, 은근히 인기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10경주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해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10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800m 치러지고 있고 인기권 접전에서 어떤 마필을 중심으로 세우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구도겠죠. 무엇보다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웨복스의 전력 7번 허니버터 니노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4주 자체에서는 토요경마 자체에서 이 한 마리 마필만 출전을 시키면서 기대치를 높여주고 있고 과거 구저렴의 여파 내측 기댔던 모습들 많이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선행이 아닌 조건에서도 결정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이트가 중간권으로 밀려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는 빠른 마필들이 거의 없죠. 선행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최적 선입, 자기가 원하는 자리 선점까지 가능한 가벼웠던 모습, 동조 말리부 불패와의 병합 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허니버터 니노라면 이번 경주까지 연퇴된 가능성을 가장 높게 책정하고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3번만 예상 백승이 오랜만에 게이트와 상대 조건이 좋아진 모습인데요. 데뷔 초 과거 단거리에서는 강한 순발력을 띄었다라면 늘어나는 중거리에서는 다소 처진 선입과 추입을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개의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랜만에 게이트 조건, 같이 뛰었던 상대들 속에서 좀 더 당겨진 게이트 조건에서 최적 선입, 한 템포 빠른 선입이 가능한 예상 백승으로서도 아낄 이유는 전혀 없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외선에 있는 8번만 소박한 인생,
이찬호 기수의 복귀 신호탄을 날렸던 마필이 바로 소박한 인생입니다. 7월 21일 때 복귀를 해서 이 마필로 첫 입상을 해주면서 이찬호 기수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소박한 인생도 선두권 가담이든 참아주는 전개든 무빙까지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연투 가능성 열어주셔야겠죠. 보편권으로는 6번화 즐거운 함성이란 마필이 승급전을 치르면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 자체는 흙을 맞으면 흙을 맞는 것보다는 오히려 흙을 안 맞고 뛰는 선행권 전개든 그 최적의 전개를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2착 승급이지만 가벼운 종량 지역군에 빠른 마필이 없는 구도에 선행까지 가능한 즐거운 함성도 가치는 충분히 열어둬야겠죠. 그 외 마필들 속에서 추위권의 마필도 눈에 띄고 있지만 그 마필들 자체는 당일 주로 여건과 상태감을 좀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말씀드렸던 7번마 허니버터 니너를 중심으로 3번 예상 백승, 8번마 소박한 인생, 6번 즐거운 함성 속에서 강한 압축으로 보답들을 오늘의 10경주입니다. 예, 백동일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백동일 위원이 언급해 주신 말들 모두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말들이 거의 다 선행선의권 말들입니다. 근데 자, 1800m에서 10번 손오공이 최근에 어떤 살아난 컨디션, 완전히 회복된 모습 보여주고 꾸준히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에 좀 늦추입에 아쉬움을 남겼다면 이번 경주 다시 100m 더 늘어난 거리에서 추입력 발휘, 과연 이번 경주 가능성이 없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언급을 드렸었죠. 제가 나머지 마필들 중에 추입권의 2마리, 4번 스타파워하고 10번만 손오공이 될 거예요. 스타파워도 추입력이 괜찮고 10번 손오공도 추입력은 물론 가능성이 좋습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46조가 해체되면서 5조로 7월 1일 때 이적을 했고 직전에 첫 도전이었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많이 찾아가고 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분명히 주로가 좀 더 가볍게 형성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 경주 자체가 선두권이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서 앞선이 무뎌지지 않는 구도에서 추입력을 기대하는 10분 손오공은 당일 조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모습에선 추천드릴 수가 없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시 백동일 위원 방송 추천 경주는 탐이 나요. 저도 이거는 완벽하게 응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당일의 그 환수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딱 압축이 될 것 같은데 이 압축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예상 백승보다는 8번의 소박한 인생 쪽으로 압축을 하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여준 걸음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저는 예상 백승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다는 점, 그리고 이번 경주는 상대들보다 부중 조건과 전개적으로 좋아졌다는 점, 모든 조건 자체에서 분명히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 마필을 주력으로 노리든지 후공에서 함께 챙겨가는 마필로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마필로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일 7번 허니버터 니노가 이제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고요. 직전에 동반 입성했던 돌아온 이찬호 기수, 8번 이 소박한 인생 다시 한번 재기승입니다. 저도 7번, 8번 이두의 선전 충분히 기대하고 있고요. 자, 10번 손오공에 대해서 약간 첨부에 설명드리자면요. 6월 24일 날 전국간 내측 기대는 악벽을 보였어요. 그리고 마방을 이적을 했죠. 제갈을 바꿨습니다. 트라이벌 러깅 제갈로 승인 장구 교체 이후, 제갈 교체 이후에 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역시 추입 강자임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었던 직전 1700m 3착이었죠. 늘어난 거리에서 10번 손오공에 대한 이 복병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10경주는요.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고요. 이 7번 허니버터 니노 장거리에서는 이 현 등급에서는 충분히 능력 우위다. 자, 그 부분 특히나 강조해 주신 백동일 위원 이 7번 허니버터 니노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당일 주로 흐름과 마필 컨디션, 여건 또한 의지까지 모두 종합해서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 장거리 레이스 11경주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 장거리 검증된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접전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자, 특히 이번 정한 킹덤이 작년도 2017년에는 고질적인 내측 기대는 악벽 때문에 상당히 기복을 보였단 말인데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주행 안정화가 뚜렷이 이루어지며 특히나 최근 두 차례 경주 1700, 1800m
모두 입상에 성공한 전력이죠. 특히나 직전에는 2등급 승급전에 바로 1800m 장거리 입상 전력입니다. 당시 출발 이후에 연마필과 추돌로 인해서 주춤거렸음에도 밀어 중속력을 발휘 3선 인코스 차분하게 탔고요. 직선 초입에서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하며 종반까지 끈끈한 걸음으로 동거리를 입상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빠른 말이 4번 골드 마운틴 그리고 10번 신기파랑 정도가 있는데 앞선이 약해 보입니다. 안쪽 게이트 내선 최적 전개 2번 정한 킹덤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 연투 기대치 가장 높아 보입니다. 9번 강토마가 데뷔 후 딱 한 번의 경주 타마필 낙마 방해 실격 제외하고는 모든 경주를 입상한 정말 최근 들어서 가장 능력마죠. 자, 최근에도 1400 이하의 거리 단거리에서만 주구장창 뛰었는데 이번에 첫 도전에 나서는 장거리 승급전 55.5의 부담 중량인데 어차피 9번 강토마는요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스태미나를 갖춘 말로 보입니다.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9번 강토마 말씀드리고요. 6번 농번대로가 역시 장거리 강자급 마필로서 직전에 3선 외곽 타다가 직선 초입 빠른 스퍼트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4km나 대폭 감량받은 효과 또한 선두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개 2.6번 농번대로가 되겠고요. 자, 12번 검빛 강자가 작년도에 대상 경주도 우승하고 장거리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검증받은 말인데 유배통과 파행 등으로 장기 휴양 공백이 있었고 복귀 후 최근에 일간 스포츠배 스포츠 조선배 강편성 구도 속에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오랜만에 일반 편성 1800 적정거리 훈련 상태감도 나쁘지 않은 가운데 요 12번 검빛 강자의 실전 변화 기대치까지 말씀드려봅니다. 네, 11경주 1800m 레이스는요. 다시 이번에도 코스 2점에 내선에서 최적 전개, 결정력이 뚜렷이 보강되고 안정화된 주행 자세 2번 정한 킹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함께 보는 시각이 분명하죠. 정한 킹덤 같은 경우에는 2등급으로의 점핑 출전까지 감행을 할 만큼 좀 경쟁력을 좀 향상시키기 노력을 했던 부분들 자체가 연결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번 구도 안정감 찾고 있는 정한 킹덤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부조 강토마는 10조 대표 마필이죠. 10조에서 가장 좋은 마필 두 마리 꼽자면 문학조약고 이마필이 될 텐데 강토마는 앞으로의 성장세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일치한다고 평가를 하고 7번만 화강의 경쟁력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찌됐든 위력적인 파괴력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면서 현등급까지 진입을 했고 최근 두 번의 경주 첫 도전과 직전 2000m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의미는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차피 검증 요소가 필요한 농본대로나 강토마 자체도 상승세는 분명하지만 승급전이라는 점을 평가를 해본다면 화강의 선취입 능력도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마필의 이변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2등급 승급 이후에 연속된 졸전을 거듭하고 있고 최근에 저도 계속해서 질문을 어느 위원이 해주셨는데 전 경주, 직전 경주 모두 안 된다,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최근에 알았던 구전염의 여파로 다리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구전염 여파, 병력 여파를 벗어난 뒤에 과거보다는 좀 경쾌한 걸음을 보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7번 허강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복병 전력 가치가 있습니다. 네, 두 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중심마에 대한 생각 역시나 일치합니다. 이번 정한 킹덤 최적 선입 전개 후에 뒷신발이 가능해 보이고 9번 강토마 늘어난 거리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상 선행을 나설 말인 4번 골드 마운틴 여기에 10번 신기파라 11번 글로벌 드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중장거리 경주에선 선행을 고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의 부담감 때문에 결국엔 이번 경주 앞선에서 나설 말 4번, 10번 둘이 싸울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경합 가능성도 매우 낮다라고 판단하는데 더군다나 4번 골드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선행 나섰다가 번개 파이터가 무빙성 전개로 선행을 강탈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10번 신기파랑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전개가 꼬이는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이 두 마리가 앞선에 싸우지 않고 전개를 했을 때 과연 앞선이 모두 다 무너진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전에도 4번 골드 마운틴과 10번 신기파랑은 함께 출전했죠. 그 당시에 좀 당황스럽게도 신기파랑의 선행이 아니라 골드 마운틴이 선행을 나섰고 골드 마운틴은 당시 무빙했던 번개 파이터에게 앞선 자리 내주며 완전히 무너졌고 화강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죠. 신기파랑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는데 자 이번에 과연 이 두 마리 마필이 중에 선행만 한두 나오겠죠. 그런데 최근에 보여줬던 결정력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가 크게 가지 않고요. 4번 골드마운틴은 올해 3월 달에 2등급으로 강급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 보이지 못하고 있고 10번 신기파랑은 이번에 마방 이적 이후에 첫 출전이라는 부분 차후에 좀 앞선을 편하게 나설 수 있는 그 전개 편성 구도 속에서 이 4번 골드마운틴이나 10번 신기파랑은 노려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뭐 2번 정황킹덤과 6번 농본대로 그다음에 9번 강토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최승지 의원님 4번하고 10번하고 뭐 싸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4번 골드마운틴이 아마 직전에 선행을 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도 있을 4번 골드마운틴이기는 합니다만 왕년의 장거리에서 입상과 우승을 차지할 때 반드시 선행이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죠. 안으로 기대는 버릇이 심해서 그 버릇 때문에 조금 기복이 있었던 상황이지만 추입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전력입니다. 컨디션이 살아났다라는 부분을 직전 선행으로 입증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4번 골드마운틴이 1,800m 적정거리라고 한다면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나카 기수가 오히려 선행을 나서는 것보다 지난주 보니까 선행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잡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힘한 배를 더 선호하는 유형의 기수인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4번 골드마운틴이 오히려 선입권에서 응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뭐 선행을 나서던 따라가든 전개를 펼쳐내던 선두 선입권에 또 워낙에 강한 전력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다소간 강한 구도가 아닌가. 하지만 뭐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전개로 아주 악착같이 전개를 풀어낸다라면은 뭐 안 될 건 없겠죠. 네, 서울 11경주는요. 코스 이점에 결정력도 보강됐고 최근 상승세 다시금 이어나갈 2번 정황킹덤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 라스트는 1등급 1,400m 구도입니다. 최근에 편성에 따라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말, 자기보다 좀 강한 전력의 1등급 말들을 만나면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서로 간에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는 평가입니다. 뭐 당일 주로 컨디션 상황까지 충분히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들도 눈에 띄고요. 그 부분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레이팅 105 이하의 1등급 경주입니다. 1,400m 스프린터들의 대결인데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부터 추임마까지의 스피드 비교가 좀 세밀하게 필요한 경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7번 위너골드 가장 우선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오피세븐, 문학지프, 참 내로라 하는 3세마들의 기세에 눌리면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모습이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자, 이번에는 7번 인코스 딱 이렇게 붙어 있고 중심에 딱 잡혀 있는 데다가 선행말들이 상대적으로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는 부분 역시 7번 위너 골드에게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행 나가면 더 띄워줄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선행은 물론 외곽에 있는 11번 상감 마마 그리고 6번 가속 불패 이 두 마리의 말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이제 12번 장선 파워가 가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9번 테마 등급 같은 경우에도 1,400m 단거리에서는 선행과 추입까지 모두 다 통하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겠죠. 저는 결국은 7번 위너 골드의 그 초반의 순발력과 6번, 11번 선행력, 그리고 여기에 9번 테마 등급의 선추입력으로 응수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함께 위너골드를 응원해야 될 경주 드디어 만난 것 같습니다. 위너골드 말씀해 주셨던 가속불패 상감마마까지 3두 동일하게 응원해야 될 것 같고 이마필은 좀 반드시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8번 브라이트 캣인데 어찌됐든 6번 가속불패든 상감마마든 두 마필 중에 선행은 한 마리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위너골드야 어차피 따라가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브라이트 캣이 최근 좀 기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직전 경주도 많이 뛰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자체를 따라가면서 견주어서 마지막 한 발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끈끈함은 저는 이번 경주에서 브라이트킥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마필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마필 배제하신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풀본 브라이트캣 사실 말의 능력이 기복이 있을 뿐이지 능력치 자체는 상당히 뛰어난 말이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직전 누네스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상당히 좋았던 탄력이었어요. 마신체가 크지 않았었던 것 역시 인정을 하는데 안장의 변화가 어떠한 입마법을 이끌 수 있을지 백동일 위원께 다시 되묻고 싶은 질문은 얼마만큼 믿음이 실어줘야 될지 저는 그 안장의 변화가 과연 이 말의 능력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김지영 의원님께서는 이철경보다 누네스가 낫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경기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철경 기수 자체가 이마필을 계속해서 직조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정말 이마필 한마필을 두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흐름 자체를 따라갈 수 있는 브라이트캣도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쟁력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당일까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 역시 김정우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중심말 일치합니다. 7번 위너골드 직전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그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초반에 추진도 안 하고 자꾸 어떻게든 포지션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외곽을 돌면서 무너졌습니다. 뭐 무너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쉬움 남겼습니다. 이번 경주 충분히 자리 잡고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11번 상간마마 컨디션 살아난 만큼 다시 한번 선행 버티기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복병은 3병 쿠피드 파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장거리 경주 또 주로가 매우 가벼운 상황에서 주로 영향으로 늦추입을 계속했는데 이번 경주 만약에 앞선이 무뎌진다면 가장 경쟁력이 높은 추입말로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10번 다이나믹 질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 예전에 대상 경주에서도 단거리에서만큼은 경쟁을 보여줬던 말이고 직전 경주 마찬가지입니다. 위너골드가 외곽 전개로 아쉬움을 남겼다면 이 다이나믹 질주도 같은 경주에서 같은 아쉬움을 전개가 꼬이면서 남겼는데 충분히 경쟁력은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차분한 선취입 전개라면 그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이나믹 질주 역시 1등급에서 단거리뿐만이 아니라 이 말은 장거리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다만 부담 중량에 좀 민감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량 기술을 선정한 것 역시 작전상으로는 주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다이나믹 질주는 경주 운영이 좀 까다로운 유형이죠. 모래에 민감하진 않으나 정작 갇혀있을 때에는 확 따라붙는 맛이 좀 밀리고 뒤따라가기에는 앞의 스피드를 영 따라잡지 못하는 등 이 말을 이 아직 어린 기수가 1등급 경주 처음 타거든요. 이 좋은 말을 한번 타서 경험 삼아 연습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토요 라스트 12경주 1등급 1,400m입니다. 야간 경마의 피날레죠. 이로써 야간 경마가 종료가 되는데 당일 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가볍고 야간 경마입니다. 9시에 스타트하는 요 12경주 1,400거리. 아무래도 앞선 장악에 나서는 11번 상간마마나 6번 가속불패의 입상기 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7번 위너골드는 선두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선위권에서 가장 끈끈한 전력을 선보일 수 있는 이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기 12번 장산파워가 있습니다. 1등급 승급 이후에 연달아 착승권의 아쉬움, 직전에는 젠테너리 그리고 올웨이즈 위너라는 워낙에 빠른 선행마 구도 속에 외곽 무리했어요. 자, 이번에 물론 빠른 선행마가 있습니다만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400m 거리고 거리 늘렸습니다.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이 12번 장산파워,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직전 1200보다는 1400m가 더 적정 거리라는 사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전 주기를 빠르게 가져간 것도 참 인정을 하고 있는 바인데요. 이번 편성에서 솔직히 가속 불패 상간마마, 직전에 오레이즈 위너 젠테너리 빅대여서 만만치 않은 선행 상대마를 만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곽으로 거에다가 밀려 있어서 아마 1번 게이트였으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도 있었을 말이지만 12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조금 고민이 좀 많이 된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서울 라스트 12경주 1등급 경주는요.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 구애받지 않고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전력이죠. 전개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7번 위너 골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8월 25일 토요 경마를 끝으로 올 시즌 야간 경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1호 경마는 원래 주간 경마였죠.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당일 주로 상태는 매우 가벼울 컨디션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로 컨디션의 꼼꼼한 체크가 특히나 토요 경마에서 필요해 보이고요. 자, 월말 경마는요. 매경주 눈에 보이는 인기마보다 절박한 의지를 보이는 복병 전력에게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고 저희가 매경주 말씀드린 복병 전력 잘 메모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신다라면 월말 경마 승리 충분히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1호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